일단 그 발표 개요는 이제 환경과 예술의 생태예술의 필요성을 우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저의 국제적인 경험 사례, 그리고 또 그 국제적인 경험 속에서 어떤 가변성과 어떤 현장의 그 변화,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유, 그리고 또 이제 국제 교류 참여의 팁과 노하우 이런 순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환경과 생태인가? 사실 기후 위기, 뭐 기후 재난, 뭐 되게 많은 그 핫한 이슈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국경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제가 요즘 오늘날에 더 많이 이제 국제적인 이슈와 공감대를 얻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주제로 작업을 활동하다 보니 이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술가의 개입이 또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옆에 그 예시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뭐 다 아는 작가님일 수도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이제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작가인데 이제 그 실제 그 남극에서 얼음을 떼다가 이제 그 시계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 시계가 이제 얼음이 녹아가는 과정들 이런 걸 시민 파리 광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전 세계 유럽의 일부 광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가 파리 국제 기후 협약을 맺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환경 주제 의식을 이제 예술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멜친이라는 작가님도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세요.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1991년도에 저 지역이 약간 중금속이 이제 막 그 쓰레기들을 막 버리고 해서 중금속이 이제 막 그 오염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식물들을 이제 재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셨고, 근데 이분이 예술가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느냐? 이분이 예술가이지만 과학적인 그 과학자분들과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어떤 식물이 어떤 쓰레기를 그 중금속을 이제 뭐 그걸 오염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수치와 이런 것들까지 실질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품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기후나 어떤 문제를 예술 작품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점을 다 제공한 작가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프 엘리아슨 같은 작가도 그렇고 멜치난 작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환경적인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협력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항상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주제를 너무 명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는 일수록 더더욱 해외의 어떤 프로젝트를 더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오늘날은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좀, 대학교 때? 그때부터 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떤 해양 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2002년도에,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김포 강화 하구에서 이제, 한강 하구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는 역할은 매일 한강에 그 떠다니는 쓰레기를 이제 관찰하는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북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나 어떤 예전에 뭐 간첩이 이렇게 침투하던 루트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경계를 쓰는데 그래서 매일 어떤 뭐가 떠다니는 걸 항상 발견하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군 생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전방 지역에 있는 근무하신 분들은 대다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물에 떠다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근데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2008년도에 그 경기도의 사승봉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연히 북한 현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제 빨간색 현판인데요. 저기에는 이제 그 북한을 찬양하는 선동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저게 뭔가 그 사실 땔감을 사용하려고 나무를 주웠는데 뭔가 시뻘겋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다르다 해서 땔감을 쓰지 않고 그 다음날 봤더니 북한에서 떠밀린 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에서 매일 한강 하구에서 북한의 어떤 침입 흔적이나 이런 거를 관찰하는 역할이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캠핑을 갔는데 저런 북한에서 떠밀린 엄청난 그 메시지가 있는 오브제를 발견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어떤 떠다니는 쓰레기에 대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적인 메시지랄까요?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
그게 상당히 크다라는 걸 그때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도 쓰레기지만 본의 아니게 이 쓰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이 쓰레기들이 어떤 출처 아니면 어떻게 생성이 됐고 누가 소비했고 어떻게 버려졌는지 과정을 역추적하다 보면 그 시대를 저는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브제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가장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게 됐던 거는 2007년 이제 12월 8일 날 태양 기름 유출 사건 때 제가 거기 이제 자원봉사 가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너무나 참혹했던 현실 그리고 또 이제 닦아도 계속 물이 들어오고 나오면서 기름때가 다시 덮이고 그랬던 어떤 경험들이 환경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도는 저는 사실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던 시기였고, 그때 이제 기름칠 사건이 있었고,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 앞에서 보시면 이제 하얀 면과 뒷면은 검은색인데, 뒷면은 제가 실제로 그 기름때를 닦았던 쓰레기들, 오브제, 장화, 걸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인간이 자연을 대한 어떤 이중성을 약간 이렇게 흑백의 느낌으로 이제 한국의 그 나름 유명하다는 해변을 돌면서 이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제가 경기창작센터에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입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기창작센터에서 가까운 아까 그 쓰레기 북한 현판을 주셨던 그 섬에서 쓰레기를 무작정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나름의 전시를 꾸리는데 이거는 이제 나름의 제 룰이 쓰레기마다 어떤 출처가 있고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중국 쓰레기를 추정되는 쓰레기들, 오른쪽은 남한의 쓰레기로 추정되는 거, 또 위쪽에는 북한의 쓰레기, 아니면 밑에는 이제 그 일본의 쓰레기라고 해서 약간 동북아시아의 어떤 상황을 쓰레기로 비교해서 비춰서 이제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제 저게 어떻게 중국 쓰레기인지 한국 쓰레기인지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쓰레기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낙관이 찍혀 있거나 브랜드가 있거나 이렇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스티로폼의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그거는 스티로폼을 감고 있는 로프를 추정해서 이제 중국인지 한국인지를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쓰는 로프는 어떤 색이 한 색깔 이상이 섞여 있는 것들이 대다수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마닐라 노프를 쓰는 천연 그 마닐라 노프로 쓰는 로프도 있었고 또 그 중국 부표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거는 중국 쓰레기로 볼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설치 작업을 했었고 맨 밑에 이제 조명만 켜져 있잖아요. 조명만 켜져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그 동북아시아에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라고 하면 저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의 어떤 그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약간 이제 비유해서 전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저도 이제 계속 쓰레기로 작업을 하는데요. 근데 쓰레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에는 현장에 가서 리서치를 하고 어떤 쓰레기가 있고 그거를 또 제가 가져와 분류를 하고 그걸로 이제 캐릭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들을 만드는 작업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왼쪽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 쓰레기들은 다 참고로 백령도에서 가져온 쓰레기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발 쓰레기를 이제 중국의 캐릭터를 만들었고 가운데는 이제 한국 쓰레기, 오른쪽은 이제 북한 쓰레기. 실제로 그 나라의 쓰레기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나라의 그 국가의 국기를 모티브로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몬스터들은 다 눈이 되게 그 특징인데요.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오성 홍기라고 해서 별이 5개인 거를 모티브로 큰 눈 하나에 조그만 눈이 4개가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가운데는 이제 그 태극마크의 두 큰 축을 토대로 이제 눈이 2개.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인공위 같은 경우에는 큰 원 안에 또 별이 있어서 눈이 하나임에도 화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적인 사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살짝 제 작업을 설명드렸던 거는 제가 환경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내용에 중점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2012년도에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때
제 친한 친구가 그 코이카의 단원으로 캄보디아의 미술교사로 파견이 돼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1975년에서 78년 정도에 그 폴포트라는 정권이 그 지식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희생된 많은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이 아직도 이제 발전할 수 없고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은 이제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미술 수업이 없고 음악 수업이 없고 체육 수업이 없다. 오로지 배우는 거는 이제 그들의 문자도 약간 되게 복잡해요. 약간 상형 문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익히는 데만 해도 뭐 거의 중고등학교까지 가야 그걸 모든 걸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당연히 예체능 수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뭔가 재밌는 걸 해보자 해서 갔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아이들에게 미술과 어떤 체육의 어떤 이런 것도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 그쪽에 학생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것들이 되게 심각하다는 걸 그때 친구한테 들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아이들이 쓰레기를 이제 막 소각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뒤에 교실에서 이제 그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때 되면 주번이 와서 쓰레기를 태우고 그 앞에서 이제 불쏘시개 놀이하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사실 뭐 비닐봉지 태우고 막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하죠.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알고 있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처음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 해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프로젝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이제 뭐 북극의 눈물이라든가 어떤 북극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근데 사실 이런 자료들을 다 들고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막상 이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거기에 기후가 그 열대 몬순 기후잖아요. 뭐 건기 오기가 명확하고 그랬을 때 어떤 얼음과 빙하와 북극곰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까?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이 친구들이 그 자기 마을을 소개하는데 자기 마을에서 발생하는 어떤 쓰레기의 현황과 어떤 오염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담고 그리고 아이들이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자체적인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아이들 전교생을 모아서 이제 교육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실 저희가 계획하진 않았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편안함 속에서 뭔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내가 한국에서 익숙했던 어떤 경험과 내가 뭐 어떤 그 감동을 받았던 어떤 지점들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공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지에 맞는 어떤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도 있듯이 적정 콘텐츠로 뭔가를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게 저의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백령도에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이제 작품도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한국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류를 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국 쓰레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대마도로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대마도에 흘러가는 이제 한국 쓰레기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뭐 해류를 보시면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그 여름철 태풍으로 이제 뭐 대만 쪽에서 쭉 올라오죠. 그 당시 그럴 때 이제 동남아나 이제 중국발 쓰레기들이 한국으로 올라오고요. 또 겨울에는 이제 북서풍이 불 때는 이제 한국의 쓰레기들이 쫙 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류를 보면 가장 많이 한국 쓰레기가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대마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게 쭉 올라서 가다 보면 이제 저의 나중에 프로젝트인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한국과 이제 북한, 이제 일본, 뭐 두만강을 통해서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쓰레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리서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대마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뭐 조만간은 이제 블라디보스톡 가서 이제 리서치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대마도에서 발견되는 한국 쓰레기들이 저희 그 한국의 이제 백령도 같은 경우 중국 쓰레기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여기는 반대로 한국 쓰레기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해류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일본 쓰레기는 또 하와이나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친통신사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제 작품을 하는데요. 왜 통신사냐? 그 제가 대마도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대마도가 예전에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어떤 역사와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큰 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친통신사라는 타이틀로 작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마도에서 그 수집한 한국 쓰레기로 하나의 캐릭터 몬스터를 만들고, 제가 저걸 입고 이제 한국 그 수도,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창경궁까지 오는 퍼포먼스 영상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런 내용인 거죠.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의인화한 거고, 이 쓰레기가 뭐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쓰여져서 버려졌지만, 이 쓰레기가 해외에서 다시 발견이 돼서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약간 쓰레기를 의인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2017년도에 제가 대마도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이 작업은 제가 경기문화재단에 그때 개인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신청 공모 지원 전에 이미 대마도를 한 3번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어떤 리서치와 쓰레기의 현황, 그리고 또 이 작업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에 진행을 했었고, 그때 운이 좋게도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내용으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역으로 이제 대마도에서 저를 초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 전시가 아니라 워크숍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마도 이제 시민분들과 환경단체들이 이제 그 전년도에 제가 이런 작업을 했던 거를 알게 됐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워크숍을 하고 싶은데 대마도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엄청 변두리거든요. 그래서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첫 의뢰를 받은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18년도 전에.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를 비싸게 팔거나 이제 공짜로 나와줄 수 없고 근데 일본 대마도 같은 경우만 해도 저 당시에 쓰레기를 아까 뭐 제품을 사면 이제 일일이 포장을 다 해주는 약간 일본의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많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은 또 이제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도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비닐봉지가 이제 만약 물에 들어갔을 때 해파리와 비슷한 유형을 하고 그게 또 다른 뭐 거북이나 뭐 또 큰 생물들이 이제 먹이로 오인해서 사고 나는 이야기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버려진 쓰레기로 해파리를 만들어서 같이 퍼포먼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건 이제 제가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했을 때 제가 아는 그 큐레이터분이 제 작업을 이제 환경적인 관심이 있어서 저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라프 엘리아슨 스튜디오의 리틀선 프로젝트인데 그 올라프 엘리아슨이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전력이 부족한 곳에 이제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학교에 그 시설을 확충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업적으로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태양광 패널, 태양광도 그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폐기가 된 태양광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이제 그 옥션에 온라인 옥션에 올리고 아니면 오프라인도 있고 옥션에 올려서 그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또 그 아프리카 그 학교나 이런 데 도네이션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그 파리 기후 협약하기 전에 그 얼음을 설치했던 작가님이 개인 작업도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어떤 또 다른 사업들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틀선 프로젝트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해외에 참여도 하지만 해외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도 기획도 몇 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2019년도에 오션 뉴 메신저스라는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대만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대만, 뭐, 대마도 이제 제주도로 왕래하면서 그 동북아시아에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저와 비슷한 작업하는 작가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을 모아서 한번 전시를 해보자. 그래서 제주 현대미술관에 제가 그때 그, 그 관장님한테 이제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보시고 흔쾌히 하자. 그래서 그때 2019년도에 제가 기획했던 전시를 하게 됐고요.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이제 뭐 왼쪽 그 둥근 원반은 이제 제주도고요. 오른쪽 이제 대마도, 그 밑에는 대만입니다. 그래서 그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또 해류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했었고, 4개국의 10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재철 작가님이라고 이제 해양 쓰레기로 그 활발히 활동하시던 그 작가님도 참여해 주셨고요. 또 제주도 지도를 있는 그림의 작업은 이제 유튼 해리슨이라는 미국 작가님이신데, 그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의 지구 온난화로 이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걸 일찌감치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 섬나라가 침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걸 제시한 작업을 엄청 큰 상도 받았던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참여하셔서 이제 제주도가 해수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거를 제시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고, 또 그 일본 대마도에서 이제 그 시글라스 유리구슬 가지고 이제 공예하는 작품도 하신 분도 계셨고,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제주도조화라는 그 아티스트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제 LP를 만들어서 그 음원을 또 이제 아티스트가 녹음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고, 또 더 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생태 교육, 어린이들과 이제 가족들 캠프를 하면서 이제 생태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실질적인 뭐 예술가들이 환경과 기후를 토대로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뭐 저희가 예술가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그리고 또 제주도청, 또 국제기구에 있는 분들까지 초청해서 전체적인 세미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9년도와 21년도에도 이어서 이제 내륙에서 하는 어떤 환경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DMZ 이제 불가항력과 인류세라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와 이제 파주 통일촌의 그 문화공간 통이라는 곳의 대표님이 이제 박준식 작가님하고 같이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19년도에 서부 그 통일촌 마을에 예술가들과 생태학자들을 모시고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전시를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실제로 와서 이제 그 지역을 리서치를 하는데, 사실 그 군사적인 어떤 뭐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저희가 머물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런 제약들을 다 이제 잘 조절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어떤 특별한 변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와 이런 건 당연히 뭐 예측하신 대로 이제 뭐 잘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이것 또한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를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서 완성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DMZ 그 안에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급속도로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간인들도 출입도 못했었고, 근데 저희가 딱 리서치 딱 끝나자마자 이제 모두가 못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변수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예술 프로젝트 하다 보면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스텝업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기간을 더 길게 두고 리서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시즌에 뭐 1년만이 아니라 뭐 그 다음 해까지도 계속 리서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최대한 뭐 최소 4개월 이상은 그 4계절을 경험을 해봐야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직접 가서 철새와 어떤 이동하는 그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돼지열병 때문에 독수리들이 그 아사하는 장면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베리아에서 독수리들이 내려오는데, 그 독수리들이 사실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딴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따뜻한 곳에서 그거를 이제
뭐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환경단체 이런 데서 먹이를 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좀 그걸 먹고 좀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먹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있는 독수리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장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또 코로나도 같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출입도 제일 그 보수적으로 바뀌는 데가 이제 군사 경계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보수적으로 이제 차단이 우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그 온라인과 그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 다행히 리서치 기간에는 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리서치한 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 오른쪽에 우측에 계신 분이 아까 그 유튼 해리슨이라는 선생님 제주도의 그 제주도 지형을 해수면 상승했을 때 어떤 그걸 예측해서 이제 제시했던 작가님이시고 그 밑에 그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은 이제 라닐 세네나야케는 생태학자님이세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출신인데 이제 생태학에 되게 유명한 저서도 많이 만들으셨고 그래서 유튼 해리슨 선생님과 함께 그 콜라보하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실 수 있었고 저분의 제안이 참 재밌었던 게요. 그 민통선에 들어가서 이제 휴전선을 가다 보면 그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한쪽은 풀이 쫙 이렇게 배어 있고 오른쪽은 다 산이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이 이제 남한이고 이제 거기 그 풀이 없는 곳이 이제 DMZ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경계를 위해서 이제 풀을 다 이제 제거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DMZ가 엄청 천연 자원의 보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계와 이런 걸 위해서 그 불가피하게 이제 나무를 제거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너머에 북한의 어떤 그 황폐화된 산들을 봤을 때 이 세데나야케라는 이 생태학자는 한국에서 이제 그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씨들을 이제 한국에서 날려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풍선에 저희가 뭐 삐라를 해서 날리고 뭐 주고받고 막 했잖아요. 약간 그거에서 또 리서치를 해서 차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하는 게 한계가 있고 현실의 분단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어떤 그 리서치 했을 때에 외국 아티스트와 한국 아티스트의 느끼는 어떤 정보력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저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그 결과물로 전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가항과 인류세라는 전시를 하게 되고 이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그 분단의 그 통일의 시작이라는 구도라산 전망대인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10명의 아티스트들이 제안했던 작품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부 그 정은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불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랬을 때 DMZ에서의 어떤 위험성 그런 걸 얘기를 했었고 이제 뭐 유툰 해리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반도의 그 DMZ를 3D로 쫙 구현하는 이미지. 왜냐하면 이제 DMZ의 이미지를 사실 한국에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그 나라에서 내부로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들.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만 이 작업을 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통일촌 마을에서는 이 환경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 통일촌 마을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활동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때마침 오스트리아의 크랭스라는 레지던시를 가게 되는데 그 통일촌 마을 청년 회장님이 가능하다면 이곳을 가서 한번 리서치 해봤으면 좋겠다. 저한테 어떤 정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독일 분단 지역인데 이제 여기 화살표에 보시면 그 헬름슈타트랑 마리엔본이랑 휘텐슬라벤이라는 그 삼각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분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마리엔본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게이트 서로 이 국경을 넘어서는 약간 국경 보더 같은 데였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전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문화와 역사들이 지금 전시가 잘 돼 있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와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통일청 마을과 연결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고 제가 간 거죠. 근데 사실 일개 작가가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갔어요. 가서 이제 저 마리엔본이라는 곳에 갔었고 거기에 어떤 그 투어를 제가 이제 신청해서 들었고 거기에 이제 운 좋게 그 관장님을 뵙게 돼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왔는데 통일촌이라는 마을에 있고 여기에 어떤 유대 관계를 같이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관계된 분을 소개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여기 그 헬름슈타트의 그 보드 어소시에이션의 그 국경선 협회의 회장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하루 너무 늦어서 하루 자고 내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마을에 있는 어떤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슐츠라는 마이클 슐츠 그분이 이제 그 저를 데리고 마을에 투어를 시켜주고 이 마을의 어떤 그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와서 이제 통일촌 마을에 이제 그 청년회장에게 또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서로 어떤 메시지, 안보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영상 편지를 시작으로 지금도 자매 결혼까지 갈 정도로 되게 친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 에어크램스라는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레지던시에 참여했을 때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그 한국의 그 수도 주변에 있는 큰 그거라면 여기 크램스가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시간 정도 거리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 이제 여기는 특이하게 약간 월급식으로 이렇게 하루 그거에 맞춰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면서 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포기앤베스라는 그 재즈바 같은 데인데,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020년도에는 제가 대만 가오슝이라는 곳에 레지던시를 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또한, 여기는 이제 국제 공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 뭐 생태, 바다 주제로 이제 국제 공모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제 2020년도부터 입주를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저한테 11월 달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은 안 된다. 그랬을 때, 사실 좀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거기가 갑이고 저는 을이니까 오라는 때 와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는 10월, 11월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때가 핫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1월 달에 무조건 가고 싶다. 이게 왜 그러냐 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월 아니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딜을 맞춰서 1월 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있다 코로나가 이제 딱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그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방역을 엄청 잘했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폐쇄하고 그래서 나름의 그 활동하는 데서는 무리 없이 활동했던 그랬던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올 때는 이제 정부 귀국 특별기를 통해서 귀국을 해야 되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해양 쓰레기로 이제 작품을 만든 거를 이제 설치했었고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레기를 이제 리서치하다 보면 그 해류와 기류 그 계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 당시만 해도 제가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겨울철이니까 이제 북서풍이분에 이제 위에서 쓰레기가 내려온 시즌이고 사실 가오슝은 대만의 남부이기 때문에 여름에 갔어요. 그래야 밑에서 오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해변에 갔을 때도 쓰레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심에 버려져 있는 어떤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워크숍 같은 것도 진행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머물던 레지던시와 그 지역의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어떤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그때도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그 로컬에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공연하시는 분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제 그 의사소통에 문제 없이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고 참 대단한 게 대만 분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도 잘 경험을 많이 못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고 또 저는 사실 되게 놀랐던 게 제 작업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많이 활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 오션이라는 이 주제로 막 대만 각 지역에서 다 오셨어요. 뭐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 몇 시간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높은 그 참여도와 이 관심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그 작업했던 작업을 2017년도에 했었으니까 2024년도 7년 후에 다시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은 5년에 한 번씩 큰 전시 기획을 해요. 또 그게 PST, 그 퍼시픽 스탠다드 타임이라고 해서 뭐 공연과 뭐 미술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시대의 핫 주제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LA에 있는 해머 뮤지엄에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해머 뮤지엄의 소주제는 그 기후와 그 소셜 저스티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정의, 약간 이런 내용으로 어떤 주제를 했었고 그 전시는 이제 기획전을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전시도 2023년도에 그 큐레이터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제 작업을 보고 온라인상에서 작업도 리서치를 하셨겠지만 아까 그 유튼 헬슨이라는 선생님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어떤 그 마지막 전시에 제가 사진 작품 하나를 낸 게 있었거든요. 같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저를 또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큐레이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퍼시픽 PST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고 제 작업에 일관된 어떤 그 내용도 확인하고 제 작업을 셀렉을 했어요. 그게 2017년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지만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Many kind of way to presenting the environmental issues. I want to try to change the mind, the opposite way. That monster has a really emotional characters and very soft heart, and I want to showing that even monster can be friend. My name is Yang Kura. I'm from South Korea. I had an exhibit here with my trash monster, and I did performance with the Gyeongseol Park. I feel that we have to focusing all together. People normally, when leave out the boundary, they don't care. That monster made by Korean trash in Japan. Ocean currents keep moving with the ocean trash. Korean impacted by Chinese trash, and Korean trash moving to the Japan trash moving to the Hawaii. Everything is connected moving to some other country. That's why I made this monster. When I collected the Korean trash in Japan, and then the monster coming back to Korea. I hope people thinking when they threw the trash is going to somewhere, impact to some other people, definitely impact to something. 네, 그래서 이런 그 전시를 7년 후에 다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퍼포먼스까지 같이 진행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또 이제 그 대마도 관련된 또 다른 작업인데요. 이제 제 고향은 제주도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의 어떤 아픈 역사들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근데 또 때마침 이제 대마도의 어떤 이야기를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제주도 4.3 사건 때 그 희생자분들의 시신이 대마도를 많이 떠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대마도 주민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지점을 제가 실제로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점에 제가 어떤 뭐 시신을 리서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떠밀려오는 제주발 쓰레기를 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삼다수 병을 기준으로 제가 뭐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마도의 그런 인터뷰에 나온 어떤 지점들과 거기서 발견되는 제주도 쓰레기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시는 지금 러시아의 그 디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이제 에코 비엔날레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작품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거기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작품은 이제 스킨 오브 더 얼스라고 이제 또 디즈니 노브고로드의 그 에코 비엔날레의 또 다른 전시예요. 거기는 이제 버려져 있는 그 해양 쓰레기의 식물을 이제 식재해서 전시하는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9월 14일 날 그 대마도에서 아트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원금을 받기보다는 이제 그 같이 참여한 예술가와 이제 펀딩을 공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양곡이 얘기한 어떤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이제 해양 실크를 비춰서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제 요약을 좀 드리자면 사실 해외로 뭔가 이제 작품을 활동하거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지인을 통해서도 물론 되겠지만 제가 해머에서도 컨택이 되고 러시아의 에코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떻게 나를 알고 연락을 했냐 해서 다 검색하면 좀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온라인 검색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 단 영어로 검색했을 때도 검색이 돼야지 않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나 아카이브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된다. 저 또한 이제 홈페이지나 아카이브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돼 있는 작가님들 보시면 확실히 해외 교류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영문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인 준비 사항인 것 같고, 자, 뭐 마지막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뭔가 설명은 띄엄띄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작품 설명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뭐 열대 기후에서의 어떤 기후 온난화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있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는 변수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걸 얼마만큼 자기가 잘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대마도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가는데 가끔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막 가끔 같이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였던 거고 뭐 아니면은 제가 뭐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특히 좀 해외와 어떤 교류를 할 때 문화적인 어떤 베이스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이랬을 때 어떤 한국인으로서 되게 많이 조급하고 막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라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존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제가 아까 이 쓰레기들에 대한 해류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음 작업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리서치 어떤 과정인 거고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전시하면서도 러시아 작가들한테마다 물어본 거는 혹시 블라디보스톡에 아는 레지던시나 뭐 미술관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뭐 기관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시간을 두고 이거 다음 행성지를 가기 위해 중간 과정이 어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물론 자기 작품 한 점만을 가지고 이제 뭐 셀렉이 되고 초청이 돼도 좋겠지만 제가 앞서 전시를 기획을 해보면서도 좀 느낀 게 작가가 만약에 되게 다양성이 있어서 뭐 강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많다면 그 작가를 우선적으로 셀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예산에 그 작가를 모시고 뭔가를 전시를 꾸리거나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작가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가면 비자의 스탬프가 찍혀서 이 나라는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해외 처음에 뭐 갈 때 이 나라에서 내가 무슨 뭐 무대 공연을 올렸어요. 근데 더 큰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지점들을 제가 직접 실제로 목격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비자 관계의 어떤 문제점들도 좀 인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이제 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제가 발표에 좀 녹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쪽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레지던시 참여 방법과 장애인 예술인의 해외 기관 협력 방안과 지원, 관심과 수요에 따른 니즈와 피드백, 지원 사업과 후원 방법 이 두 개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지점을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사실 제가 아는 주변에 나름의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일단 장애인의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도 그 범주가 그 시각의 그 장애 어떤 범주가 되게 다양하다. 뭐 완전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느 초점이 안 맞으신 분, 어느 생명, 색약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주들이 되게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케어할 수 있는 레지던시나 이런 거는 쉽게 찾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에는 이제 우리들의 눈이라는 시각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시각예술가의 작가의 작품을 이제 서포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장애예술인의 해외 기관 협력에서 이제 질문하셨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제가 아는 주변의 지인의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도 그렇고 대다수의 그런 프로그램 있는 곳은 거의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복지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더 예산이 많고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때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에이블 아트라고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매년 이제 그 예술가를 또 거기서 또 매년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다 페스타 같은 경우도 뭐 리버풀을 기반으로 한 어떤 장애 예술 전문 단체로 이제 국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 같은 경우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발달 정신 신체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도 제공해주고 어떤 재료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또 전시 기회도 주고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 장애인 예술 관련된 지원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선적으로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더 좋은 리서치가 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이런 데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현장에 좀 더 정보가 빠른 분들이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또 혹시나 또 뭐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또 더 큰 상급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그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냥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그거를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정보가 있거나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면 역으로 제안을 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